우리 전세로 시작하자. 힘들겠지만 우리 힘으로 집을 사면 더 의미 있을 거야. 아니, 신혼은 자가에서 시작해야 해. 전세라니. 생각도 못해. 우린 노력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부모님 도움 없이도. 그건 당신 마음이지.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여기 경치가 정말 좋지? 좀 쉬면서 얘기하자. 난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왜 이렇게 멀어져 있어? 우리 같이 온 거잖아. 됐어.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뭐?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응, 혼자 갈 거야. 짐은 내가 챙길 테니까. 여기 왜 아무도 없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도 아니야. 잘 살아. 이건 단순한 결별이 아니야.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어.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하시겠습니까? 나는 32, 김도연입니다. 오랜 유학과 연구의 끝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고 이제 막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덕도 보지 않겠다는 고집 같은 신념이었죠. 그 다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저를 공부시키느라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며 자랐기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더라도 그건 내 힘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였을까요? 취업 후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 잔고를 보고도 기쁘다기보다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다짐을 썼습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지 말 것. 그 문장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연구에 몰두하며 1년쯤 지났을 때 동갑내기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소개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마주했죠.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셔츠, 깔끔한 말투.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 들었어요. 박사라고. 네. 운 좋게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운 좋게라니요. 노력한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취미, 가족, 일, 그리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까지. 그녀는 현실적이었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혼은 꼭 하고 싶어요. 연애는 그 전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삶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연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밤새 논문을 쓰던 날들, 실험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시 세우던 자존심의 조각들. 그녀는 그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도연 씨는 그냥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도 포기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해냈던 노력보다 그 노력의 과정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공부했고 졸업 후엔 곧바로 취업해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나랑 비슷하네요. 도연 씨. 그녀의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애는 순탄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심의 작은 카페를 찾았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글쎄요. 서울이면 좋겠죠. 회사도 가깝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 힘으로 집을 사면 되죠. 우리 힘으로? 그럼요. 빚지지 않고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답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요?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진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된 기반이라는 말 속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늘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기계통미적금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계산이 사랑의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부모님은 집 어디 있으세요? 분당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지만요. 그럼 결혼할 때 거기서 시작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저는 따로 나와서 살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그렇죠.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결혼이잖아요.
두 사람의 일이니까. 그래도요. 제 힘으로 해야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에는 자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락의 간격이 늘었고 약속을 잡아도 자주 바쁘다며 미뤘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굴었지만 내면 깊숙이 선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면 사랑도 무너질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 해볼까요? 결혼이요? 네. 이제 30이잖아요. 서로 생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아직 준비는 언제나 부족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이 어쩐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장, 예물, 예단, 그리고 신혼집. 그녀는 계획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식장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물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하고 대신 집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혼집은 전세 말고 자가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자가요? 그건 좀 어렵겠죠. 왜요? 아직 대출도 갚아야 하고 부모님 도움은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도연 씨,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럼 전세로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같이 모아가면 되잖아요. 모으는 동안은요? 불안하잖아요. 언제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그건 감수해야죠. 저는 못 그래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결혼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그날 이후 대화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멀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감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퇴근 후 서프라이즈를 해봤지만 그녀의 미소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 나랑 결혼합시다. 어느 저녁 갑작스럽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해봐요.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잠시 잊혔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다가도 문득 미소가 났습니다. 지하철 광고 속 웨딩드레스를 보며 저건 서윤이에게 어울리겠다 생각했죠. 그녀와 함께 걷는 길마다 미래의 집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예식장, 청첩장, 스튜디오, 드레스, 그리고 신혼집. 모든 게 돈과 계획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윤은 꼼꼼했고 저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는 자꾸 엇갈렸습니다. 전세로 시작하자. 그 말은 제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직장을 막 잡은 상태에서 대출금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건 제 원칙상 불가능했죠. 내 힘으로 집을 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자 인생의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해보다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 씨, 신혼인데 전세는 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요즘 다들 전세로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자가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함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퇴근 후 만나면 식사 대신 신혼집 이야기가 시작됐죠. 내가 부모님께 잠깐만 빌려보자고 해볼게요. 안 돼요. 그건 싫어요. 왜요?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녀의 말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했었지만 속이 끓었습니다. 중요하죠. 그건 제 인생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그럼 저는요? 제 의견은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현실의 문제였지만
그 속엔 서로의 가치관과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눈앞에는 그녀의 표정만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아니야. 원칙을 지킨 거야.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 주 주말 그녀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카페에 나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했죠.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생각이요? 조금만 시간을 두자고요. 감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자는 말은 나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인사도 어색하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 될 분이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요즘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둘이 이야기 좀 해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를 꾸짖지도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름을 견디라고 말하는 듯했죠. 그날 저녁 장모님은 우리 둘을 불러 저녁을 함께 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정히 차려진 반찬이 있었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장모님은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을 순 없어요. 한쪽은 꿈을 보고 한쪽은 현실을 보고 그게 싸움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결혼이에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도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 후 집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미안했어요. 우리 다시 잘해봐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예약, 사진 촬영, 청첩장 디자인. 모든 게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물 구경을 나갔다가 그녀가 문득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전세 계약은 했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직장 근처 괜찮은데 몇 군데 봤어요. 대출은요? 조금은 받아야죠.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봐요. 그건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냥했고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대화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인가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서로의 논리와 원칙으로 싸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은 축하를 건넸습니다. 좋겠다. 이제 장가가네. 신혼집은 어디야?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세예요. 괜찮은 곳으로 구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부끄러움이 따라왔습니다. 그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아직도 자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혼식 전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어요. 그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흔들림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불안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책상 위 웨딩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 단정한 글씨로 적힌 이름. 김도연 이서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접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결혼식 날. 세상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내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꽃향기와 음악 소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하나, 우리 사이의 작은 불씨를 제외하고는요. 리허설을 마친 뒤 대기실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던 서윤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말 끝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신혼집 문제로 크게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싸움 이후 장모님의 중재로 겨우 화해했지만 어딘가에 남은 미묘한 긴장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봐 주세요.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부모님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 선물이야. 우리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서윤은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반지에서 제 얼굴로 옮겨오며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녁 피로연에서 친구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우리 도연, 이제 진짜 인생 2막이다. 신부님 미모가 장난 아니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계속 다른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결혼식이 지나면 다시 평온해지겠지. 밤늦게 호텔방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다이아 반지랑 가방 준비하신 거예요? 응, 그냥 축하 의미로.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물인데 왜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부담돼요. 우리 집 형편은 그런 선물 할 여유도 없었는데 이런 게 괜히 비교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서윤 씨, 그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허니문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번 여행에서 우리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럼요. 이제 결혼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고 기내 영화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돌아오면 바로 혼인신고하죠? 그럼요. 여행 끝나고 같이 가요. 근데 혹시 그 전에 집 문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우리 그 얘기 잠시만 잊자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신혼인데 전세는 좀.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요. 천천히. 그 말이 그녀의 얼굴에서 완전히 미소를 지워버렸습니다. 몰디브 공항에 도착하자 하얀 햇살과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리조트로 가는 수상보트 안에서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 좀 풀어요. 이제 진짜 신혼인데. 기분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조트 방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유리처럼 투명했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예쁘다. 이런 데서 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만으로 되는 게 있나요? 그녀는 그 말을 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때의 행복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몰디브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바다 위로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고 파도는 잔잔히 출렁였습니다. 호텔 발코니에 서서 심호흡을 해봤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과 냉랭함이 겹쳐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몸은 나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었죠. 서윤 씨,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뭐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사소한 인사조차 이렇게 날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였지만 그 풍경이 전혀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한 입만 먹고 커피 잔을 내려놓고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제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사진은 나중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고 그 단호함이 우리 사이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바닷가를 걸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이 나가요. 햇살도 좋고 바람도 시원한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을래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날 오후 스파를 예약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서윤은 다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을래요.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파도를 바라보며 그녀의 냉랭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한 걸까?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번 신혼여행에서 무언가 잘못한 게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 문제에 대한 내 원칙 외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서윤 씨, 저녁 먹고 나서 바닷가 산책 어때요?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요. 그 순간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화가 아니구나. 말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단호함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나는 방에서 테라스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 달빛은 잔잔하게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 파도는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요. 오늘 밤에.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신혼여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혼자 귀국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 씨, 우리 결혼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각자 살아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결연했고 흔들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짐 가방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여권과 항공권도 챙겨진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연락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말해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내 머릿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짐을 붙이고 비행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그녀. 남겨진 나는 터덜터덜 공항을 빠져나와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다 소리만이 정적처럼 울렸습니다. 호텔 방에 홀로 남아 앉아있자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의 축복, 부모님의 미소, 몰디브 햇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랑만으로 결혼을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신혼여행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첫 번째 시험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서 이미 실패했음을. 몰디브의 달빛 아래 홀로 남은 나는 처음으로 결혼이 단순한 불화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과 나는 너무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각자의 원칙과 상처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렇게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은 완전히 혼란 속에서 끝나고 나는 홀로 남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막막하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한국의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라본 도심의 불빛들은 반짝이지만 내 심장은 아무 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몰디브의 햇살과 바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신혼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져간 짐만 없었을 뿐. 공간은 그대로인데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도 아니야. 각자 살아.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내 가슴은 단단히 조여오는 통증으로 꽉 찼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이 떨렸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지만 이 한 줄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나는 신혼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안, 주방, 침대,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살 계획을 세웠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이 공간을 더 넓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내 절망을 반사하는 거울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장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엄마 서윤이 지금 집에 없어요. 몰디브에서 그냥 혼자 귀국했대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한 줄 메시지뿐이에요.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서윤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며 우리가 서로 다른 결혼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전세냐 자가냐, 부모 도움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사랑의 균열을 조금씩 벌려 놓았음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별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메시지 한 줄로 결혼을 끝내려 한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 물질적 손해까지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혼자서 신혼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던 물건, 우리가 함께 고른 소품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랑했는데, 결혼식, 몰디브 모두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그런 생각이 반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 법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만 올린 경우에도 법원이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혼식과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서윤이 일방적으로 파탄을 일으켰다면 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나는 손에 힘을 주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련 판례와 기사, 변호사 상담 정보까지 하나씩 기록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잠시 접어두자. 감정을 앞세우면 더 상처만 남는다. 법적으로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 나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몰디브 항공권, 호텔 예약, 메시지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일방적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 혼자 신혼집에 남겨진 고독,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삶. 이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없었던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이혼도 아니야. 각자 살아. 나는 그것을 노트북 앞에 적어두고 증거로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시작이다.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싸움이 될 거야. 그 후 나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혼인의사 증명 자료 확보, 신혼여행, 결혼식 관련 증거 정리, 정신적, 금전적 손해 기록, 변호사 상담 일정 예약, 모든 것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홀로 앉아 몰디브에서 돌아온 그녀의 뒷모습과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짐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결말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 몰디브의 햇살 아래에서 시작된 불협화음은 이제 한국의 현실에서 본격적인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신혼집, 텅 빈 공간 속에서 나는 첫 번째 법적 결심과 함께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싸움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적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나,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증거, 그리고 나의 결심이 한데 얽히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의 텅 빈 거실에 앉아 나는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몰디브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손이 가끔씩 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한 줄 메시지가 남긴 공허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만 있을 순 없다. 내 마음속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첫 만남, 연애, 결혼 결심, 신혼집 문제, 그리고 몰디브 여행까지 순간순간의 선택과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경제관, 결혼관, 삶의 원칙까지. 결국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었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도현 씨,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앉았습니다. 사실혼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락도 끊었고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적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몰디브 신혼여행의 모든 과정을 서윤이 혼자 귀국한 순간까지 최대한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기록을 정리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요? 그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김 씨, 정신적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법적으로 맞서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예약,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증거 그 모든 게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사랑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가치관과 원칙이 충돌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과 나는 사랑했지만 서로의 경제관, 결혼관, 가족관계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결혼 생활의 균열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결말이 아니다. 법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켜야 한다. 머릿속으로 법적 절차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가능성 확인,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증거 확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예물 반환 요청,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준비,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지며 혼란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신혼집에 앉아 몰디브에서 돌아온 서윤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 줄 메시지가 남긴 공허함, 그녀의 단호한 결단, 그리고 나를 남겨둔 그 선택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쟁이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증거와 논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증거 수집과 자료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몰디브 항공권과 호텔 예약, 메시지 기록, 선물 영수증, 부모님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모든 것을 하나씩 정리하며 심리적 혼란과 분노를 서서히 법적 논리로 전환했습니다. 한밤중 혼자 소파에 앉아 몰디브의 바다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서윤과 나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차이가 결국 이렇게 큰 균열로 이어졌구나. 이제 감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 깨달음은 차갑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준비, 예물 반환 요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논리 강화. 혼자 신혼집에 앉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시작이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가치관과 원칙의 전쟁이다. 끝까지 물러서지 마. 이제 싸움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 법적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과 나,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나의 결심이 모두 얽히며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회색 벽과 차가운 조명이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법정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나 애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한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개요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신혼여행 등 공동생활의 흔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 차례가 되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는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신혼여행 도중 혼자 귀국하고 원고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와 예물 반환을 청구합니다. 서윤 측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또한 신혼집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지원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피고가 단독으로 판단한 행동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판사의 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 가치관의 차이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나에게 결혼은 서로의 성장과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는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반면 서윤에게 결혼은 경제적 안정과 가족 지위 상승의 수단이었습니다. 집과 재력, 부모와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사랑보다는 현실적 조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법정에서 나는 몰디브 신혼여행 사진, 결혼식 영상, 예물 영수증, 메시지 기록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저를 신혼여행 도중 혼자 귀국시켰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신혼여행과 결혼식 등 사실혼을 입증할 정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고려됩니다. 서윤은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내가 제시한 자료와 증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차례 공판과 증언을 거친 후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승리는 분명하지만 가슴 한켠은 허무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문과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나는 홀로 재판정 뒤편 복도를 걸었습니다. 승리했음에도 마음은 무겁고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가치관과 원칙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구나. 서윤과 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은 법적 판단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제 오직 서류와 증거, 그리고 냉정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결말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충돌한 결과였어. 서윤은 나와 달리 결혼을 삶의 도구로 본 거고 나는 결혼을 동반자 관계로 본 거야.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 사랑은 끝났다. 남은 것은 현실과 책임뿐이다. 앞으로는 나 자신과 나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홀로 남은 신혼집, 텅 빈 공간 속에서 나는 승리와 허무, 그리고 현실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결혼은 끝났지만 내 안에는 새로운 결심과 삶을 향한 작은 빛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신과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신혼집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 공허함이 더 이상 나를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몰디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에 충격과 분노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 걸음 떨어져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서윤 측과의 마지막 서류 처리가 끝난 후 나는 홀로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예물과 선물, 결혼식 관련 소품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났구나. 혼잣말을 하며 나는 마음속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 혼자서 다시 시작할게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도연아, 내 선택을 믿는다.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그 짧은 말 속에서 나는 위로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살겠다는 다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윤과 나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돈과 집,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 결국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몰디브에서의 설렘, 신혼집 갈등, 혼자 귀국한 서윤, 법정 싸움, 판결, 그리고 법적 서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의 가치관, 원칙, 그리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카페 창가의 커피향,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삶을 꾸려가는 방법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책을 읽고 내일 계획을 세우는 일상이 이제는 나에게 평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침대에 앉아 몰디브에서의 설렘과 신혼집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랑만으로는 삶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손에는 이제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록한 문서이지만 동시에 나의 책임과 권리를 증명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과거는 끝났고 앞으로는 너의 가치관과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짐을 정리했습니다. 신혼집의 흔적을 정리한 후 이제는 더 넓은 공간, 더 새로운 삶을 위해 나만의 방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과 책, 취미용 소품, 작은 화분 하나까지 모두 내 선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사랑보다 가치관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내 삶의 주체성과 성숙함은 남았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마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안의 책임감과 원칙, 그리고 성숙함이 너를 지켜주고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거야. 그렇게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가치관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의미의 성숙을 깨달은 채 혼자서 그러나 단단하게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텅 빈 신혼집에서 시작된 혼자만의 시간은 이제 나만의 새로운 삶과 주체성을 배우는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나는 비로소 내 자신과 삶을 마주하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